안녕하세요. 교재 법 지상권을 펴시면 되는데 용익물권 끝나고요. 소유 공유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자, 교재는 284쪽. 284쪽을 배우고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느냐면 제2편 물권 1장 총칙에서는 총칙은 뭘 다루냐면 물권 변동 원인, 재산권 변동 원인. 재산권 변동 원인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의사표시 없는 경우 두 가지. 2장에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 그 다음에 3장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제 오늘은 4장은 이 소유권에 남의 땅을 빌려 쓰는 물권, 그 용익물권. 그래서 자 284페이지 펴보시면 밑줄 그으시오. 용익물권이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밑줄,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돼. 그래서 용익물권을 배울 텐데 용익물권의 종류의 지상권, 그 다음에 5장 지역권, 그리고 6장 전세권,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용익물권이란 토지 소유자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자, 갑이 이렇게 토지를 하나 갖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사용, 수익, 그래서 뒤에 끝자 따서 다 같이 사용, 수익, 용익, 물권이라고 했던 것이야.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그러면 이제 용익물권인데 거기 지상권, 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야. 용익물권.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이 있는데 각각 용익물권에서 한 문제씩이 나와요. 시험에. 한 문제씩. 그중에서 지상권을 한번 보시자. 285페이지. 지상권자는 어쨌든 요 갑의 땅을 을이 빌려 쓴다는 것이야. 갑의 땅을 을이 빌려 쓰는데 어째서 빌려 쓰느냐, 목적이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면 지상권자는, 시작.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건물, 뭐 공작물은 많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속에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다. 터널은 공작물이겠어, 아니겠어? 이것도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공작물이라는 그런 걸 소유하려고. 또 철도 레일 공작물, 이런 것들 다 가스관, 수도관 전부 공작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탑 이런 건 공작물이 아니야. 자연이 아닌 것은 다 공작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하시면 되지. 그러면 자, 그럼 지상권에 이제 여기서는 지상권의 변동 원인은 두 가지 있겠지. 하나는 지상권의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이 없으면 법률 규정. 그래서 다 같이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의 성립 원인에도.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286페이지에 밑에서 2번 봤더니 지상권의 취득에는 1번 법률 행위, 그리고 2번은 뭐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 시험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287페이지 봤더니 거기에 미음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거기다 별표 5개시고 여기서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제 지상권의 성립 원인도, 자, 지상권의 성립 원인도 계약에 의한 경우와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법에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성문법,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을 관습법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 성문법상, 관습법상. 그러니까 관습법은 거기다 밑줄을 치면 돼. 관습법에다 왼쪽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판례가 인정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관습법상 지상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은 명문 규정이 있다고 판례가 인정한다고. 관습법은 판례가 인정한다 이렇게. 관습법상 지상권. 그래서 여기 시험이 나오는데 다시 여러분들 법정 지상권은 왼쪽으로 가보셔. 양가로 2번에 286페이지 양가로 2번에 법정 지상권에다가 오른쪽에 뭐라고 써냐면 법정 지상권에다가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이렇게 써버려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거든 위가 뭐냐면 건물, 아래가 땅이야 이게.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야 이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거든. 다 같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쭉 어디로 넘기냐면 페이지 295페이지로 간다. 295페이지에 여기에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배우자 돼.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읽어야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주로 이런 경우지. 주로 이런 경우 갑이 건물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배우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건물 소유자가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거든. 그래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잘 봐 이게 토지도 갑의 땅이고 건물도 갑의 소유요. 근데 건물만 을에게 팔았다고 봐. 건물만. 그러면 건물만 을에게 팔아먹으면서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을 안 했다면 건물만 을에게 팔아먹으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안 했다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인정해 주는 권리가 관법지다 그 말이야. 관습법상 지상권. 자, 이 경우 하나 또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 땅만 을에게 팔았어. 땅.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갑과 을 사이에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다면 그렇지. 갑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 을의 땅을 이용한다고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인정해 주는 권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지. 다시 한번 관법지. 자, 그러면 295페이지에 성립요건에 거기다 성립요건 메모. 성립요건 1번 오른쪽에 이렇게 써버립니다. 1번 처분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처분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 언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처분시. 여기 토지를 팔 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건물을 팔 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이렇게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팔 때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다. 이거 전제해 줘야 돼. 동의하세요? 두 번째는 자, 토지를 이렇게 팔든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건물만 을에게 팔든 동일인 소유. 두 번째는 처분시 토지나 건물을 토지를 이렇게 팔 때에 처분시 건물 소유자의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이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도록 건물을 소유했으면 건물을 사용하려거든 토지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 사용에 관한 명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 명시적 하면 안 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처분시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런 요건 갖추면 관법지가 성립이 돼버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묵시적 합의와 관련한 이제 이것은 이제 판례라고 그러는데, 자 묵시적 합의 잘 봐. 첫째,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으면서 토지를 을에게 증여해. 토지를 주면서 갑과 을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면, 자, 건물 철거 합의는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것이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면 철거해야지 지상권 우겨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묵시적 합의가 아닌 경우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면 관법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면. 두 번째는 자 여기 봐. 그러면 다시 한다. 갑이 을에게 증여하면서 두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구 건물은 철거하되 여기다가 다시 신건물을 지어서 갑이 소유하기로 했어. 잘 들어야 돼.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가 토지를 증여하면서 갑과 을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건 철거하고 이 자리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소유하기로 했다면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때는 관법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어버리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지어서 신건물 신축하기로 신축한다. 신축 약정을 했다면 이것은 관법지가 돼야 안 돼. 이렇다면.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철거하기로 했으면 안 되지만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어서 소유하기로 했다면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관법지가 된다. 그 다음에 자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다시 봐요. 토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건물만 을에게 팔아. 건물만 을에게 매도를 해. 건물만 을에게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만 을에게 매매하면서 두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처분하면서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어야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갑이 건물 을에게 팔면서 갑과 을이 건물을 을에게 팔면서 갑과 을이 임대 계약을 해버려. 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면서 을과 갑 사이에 무슨 짓을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러면 당사자 약정이 개입되었지? 그럼 명시적 합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관습법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이건 지상권 포기 특약으로 봐버려. 그래서 이건 지상권 포기 특약으로 보므로 포기 의사로 보므로 관법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여기 본다. 처분시 동일인 소유. 묵시적 합의의 존재. 이렇게 두 가지 탁 외워놓으면 돼. 처분시 동일인 소유. 그러면 이때 이제 처분과 관련해서 또 배워야 될 게 처분시 동일인 소유와 관련하여 이 처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처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환지처분이나 지분처분이나 또는 환매권 행사에 의해서 우아래가 달라지면 그때는 관법지 없다 이게. 처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295페이지 처분. 295페이지 처분에다가 이렇게 왼쪽에 쭉 빼시고 안 되는 것을 몇 개 써놓으면 돼. 처분. 자, 295페이지 2번의 성립 요건에 양가로 1번에 처분 당시 나오지? 처분에다가 밑줄 그시고 처분에다 밑줄 세 개를 쓴다고. 환지처분, 지분처분, 그리고 뭐 환매권 행사 이런 경우에는 돼 안 돼? 안 돼. 세 개 외워버려. 다시 한번 환지처분, 지분처분, 환매권 행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되므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되므로 나대지에 이런 말이 나와. 나대지. 그럼 나대지에 이런 말이 나오면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나대지에 무슨 뭐 가압류 등기가 된다거나 가등기 된다거나 가압류 등기가 된다거나 또는 저당권 등기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대지 이런 말이 나오면 관법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꼭 외워버려요. 다시 한번 나대지 없다. 이렇게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땅에 갑이 소유하는 땅에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가등기나 가짜 등기가 되면 가압류 등기가 되면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가등기, 가압류 또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처분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그 후에 가등기에 의해서 나중에 본등기가 되어서 달라지거나 가압류에 의해서 나중에 경매에서 달라지거나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달라질 때는 우아래가 달라질 텐데 그때 동일인 소유 시기는 우리는 가등기 해놓으면 나중에 예고했죠. 이게 소유자가 달라진다는 걸. 그래서 이때 동일인 소유해야 돼. 다시 한번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되었을 때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일단 무시해. 그러면 나대지 이런 말이 나오면 나대지에 가등기 되어 있다, 나대지에 가압류 되어 있다, 나대지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었지. 그러므로 관법지 없다 이렇게 오면 돼. 다시 한번 나대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봐.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가 잘 봐. 이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라고 봐. 미등기 건물이야. 그런데 이 을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 함께. 자, 갑이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두 개를 한꺼번에 산다고. 일체로. 그럼 일체로 샀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등기했으나 건물은 등기 없이 지금 살고 있어. 지금. 그러면 갑의 미등기 건물을 을이 샀으므로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거든. 그러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는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 지금. 근데 을은 함께 사서 돈을 다 주고 조면 을이 하고 있지. 자, 여러분들 함께 구입해서 토지와 건물 일체로 구입. 근데 이 상태에서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된다거나 저당권 등기가 된다거나 또는 무슨 뭐 가등기가 된다고 봐. 그럼 자, 가압류 등기 시, 저당권 등기 시 또는 가등기 시에 우아래 동일인 소유 아니요? 아니잖아 지금. 지금 을이 등기 없이 살고 있으니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이 아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절대 관법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대지 이런 말에 나오면 뒤에 관법지 있음 없음? 자, 따라서 함께. 이런 표현이 나와도 관법지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 함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설명됐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셔. 자, 295페이지를 봐. 295페이지에 밑에서 동그라미 2번.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뭐가 경료되었다? 나대지 밑줄 그셔. 나대지 밑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대지가 뭐냐면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불러. 그래서 나대지 이런 표현만 나오면 법지도 없고 관법지도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외워버려. 나대지 없다.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서 가로 2번에 자, 매매. 처분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인데 이 처분행위는 한번 읽어본다.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공매, 교환, 분할 이런 처분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안 되는 거 외우지 않는다고. 외워본다. 환지처분.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환지처분에 동그라미 쳐. 환지처분.
환지 처분 동그라미. 그다음에 4번에 토지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 지분만을 전매. 밑줄 그으셔. 토지 지분만을 전매. 그래서 지분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분 처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관법지 없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환지 처분 왼쪽에 하나만 써놓으면 돼. 환지 처분 왼쪽에다가 비교해 놓고 환매권 행사 이렇게 써버려.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도 우아래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법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환매 등기되어 있으면 다시 사온다는 걸 지금 예시하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환지 처분, 환매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는 관법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거 본다 이제. 처분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되는데 이 처분행위라도 안 되는 게 3개 있어. 다시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지분 처분. 그러니까 지분을 팔아먹어서 우아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유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지분 처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과 을이 여기 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공유지에 갑이 건물 갖고 있어 지금. 공유지상에 갑이 건물 갖고 있는데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갑이 건물 갖고 있다면 갑의 입장만 본다면 갑은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니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지금. 이 상태에서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우아래가 달라졌어. 그럼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법지 있다고 없다고? 응? 맨 위에 한번 봐 여러분들. 가로 2번에 맨 위에 끝에 보면 분할 보여 안 보여? 거기다 동그라미 쳐. 분할. 분할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놓고 비교 이렇게 써. 비교. 지분 처분 이렇게. 지분 양도나 지분 처분이나 같아. 양도나 처분이나 같은 거 아니야. 처분행위니까. 그러면 자,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 안 되는 게 3개. 요거 외워야 돼. 안 되는 게. 다시 환지, 환매, 지분 처분. 이렇게 해서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는 거 외워줘야 된다고. 됐음? 그런데 거기에 4번 봤더니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 갖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는 관법지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야. 이런 상태에서 각각 2분의 1 지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갑이 5분의 4라고 보자. 지분을. 갑은 지분이 5분지 4. 5분의 4. 을은 5분의 1. 그러면 갑이 5분의 4 갖고 있는 갑이 지분을 병에게 팔아서 우아래가 달라졌다고 봐.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에어본다. 공유물에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다시 한다. 공유물에 소유자는 자기 자동차만 막 타고 다녀. 기름도 넣어. 그런 짓을 뭐라고 그랬어? 보존행위. 그 머리로 씨. 다시 한번 보존행위. 가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 기름 넣는 걸 보존행위다 하고 다녀 이제 머리를. 그리고 사용 오는 거 타고 다니면 무슨 행위? 사용 수익의자고 그러잖아. 다시 관리행위. 자동차 팔면 무슨 행위? 처분행위. 에어봐요. 소유자는 보관처 있다. 공유자들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다시 한번 각자. 과반수. 전원 동의. 다시 한다. 보존행위. 이용행위. 처분행위.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 기름 넣는 것은 각자 한다고. 관리행위는 과반수.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 그러면 갑과 을이 소유하는 이 땅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용익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이거. 그러니까 처분행위니까 5분의 4 갖고 있는 갑 혼자서 해야 돼. 전원 동의 있어야 돼. 그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지분을 갑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을의 동의 없이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외워. 이해하셨죠? 그래서 논리 한 번만 세우고 끝내버려. 다시 한다. 공유물에 대해서 제한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보존행위여 처분행위여? 처분행위. 그런 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따라서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돼야 안 돼? 그럼 이제 네 몫이여 이제 애워 이제 그런 것들은 우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열심히. 그러면 이제 5번 본다.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 건물 밑줄 그으셔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나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대. 지금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갑이 5분의 4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5분의 1 갖고 있는데 5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대. 이렇게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밑줄 그으셔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나오지? 분할이라는 말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분할로 달라진 게 아니고 지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말은 자 밑줄 그으셔.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분할이란 말이 보여 안 보여? 그럼 분할이 안 보인다면 그건 지분 처분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야. 따라서 그때는 관법지 없다. 이렇게. 동의하셔? 따라서 공유만 나오면 공유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되는가 안 되는가 봤는데 분할 없으면 관법지 없다. 그런 걸 그냥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돼 이게. 그럼 내가 강의할 때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시오 그래서 분할 없으면 관법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 자상한 거요 잘못 가르쳐 주는 거요. 그래 그거 잘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오면 분할 있으면 관법지 있고 분할 없으면 관법지 없고 공유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야 이런 것들이. 자 동의하셔? 따라서 관법지 안 되는 경우를 외워본다. 나중에 환지 처분, 지분 처분, 환매, 나대지, 함께 이런 표현만 나오면 그냥 뒤에는 없다 해버려야 되는 거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설득시켜 놔. 에이씨 나대지 어쩌고 해서 허기는 했는데 집에 가서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대지 없다 함께 없다 뭐 이런 것만 생각나도 집에 가서 책 본다면 그건 당신은 이미 합격자라고. 합격자야. 자 그 다음에 3번 봐. 건물 철거 특약은 자 양가로 3번에 건물 철거 특약은 묵시적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아니지. 그래서 관법지 없어. 그 다음에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어 버린다면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임대차 계약이거든. 그런 계약이 있어 버리면 관법지 없다. 자 동그라미 1번 본다. 당사자 사이에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약정이 있었다면 관법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대지상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밑줄 그으셔.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은 여기 임대차 계약 체결은 지상권을 뭐 했다고? 포기했다고 봐버려. 지상권 포기했다고 이렇게. 자 이것이 관법지의 성립 요건이고 그럼 관법지가 성립하려거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므로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관법지가 성립이 돼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298페이지에 뭘 물어보냐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관법지 성립 요건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여기 봐. 갑이 지금 토지 건물 갖고 있었어.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었는데 건물만 을에게 팔았던 것이야. 건물만 을에게 매도했고 이 토지에 관해서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약정을 했음 안 했음? 안 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을은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 오면 땅에 대해서는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관법지가 돼. 그런데 이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을로부터 다시 건물을 산 요 사람을 물어봐. 이 사람. 을로부터 건물을 산 이 사람. 그래서 4번 봤더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지상권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무엇이 양도되었어? 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이 양도된 경우를 이렇게 오른쪽에 메모해봐.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밑줄.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이 양도된 요 사람. 그럼 요 사람은 관법지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 이 사람이야. 이게 관법지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이렇게 외워야 돼. 우리는 물권법에서는 무슨 지위 나오면 그냥 그 외워줘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번에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시리즈 나오면 외워줘야 돼.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는 다 전불소 대처할 수 있다. 자, 시효 완성자 외워본다. 시효 완성자의 지위. 점등 후불 때가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지위 외워줘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지위가 있냐면, 자, 첫째, 미등기, 자, 관법지로부터 건물만 산 사람은 지상권은 등기해와야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상권 등기 안 했으니까 지상권은 없는 자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관법지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본권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사람도 토지에 대해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토지를 갑다시로 양수한 자도 관법지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에게 이렇게 정리해보자. 수험생 여러분,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팔아먹으면서 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안 했다면 을은 법정 지상권자지. 그러면 이 갑은 법정 지상권자에게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돼, 안 돼?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산 사람에게도 철거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건물을 산 사람 병도 점유할 권리가 있어. 두 번째는 이 병은 토지에 대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 이 사람은, 이 을은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를 설정 등기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을은 갑에게 다 설정 등기 해주셔. 그러면 을에게 지상권 등기가 될 거 아니야. 설정 등기. 그럼 이렇게 이전해 주시는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있어. 등기 청구권. 그러면 자, 이 병의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겠어, 채권이겠어? 당연히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야. 이게 물권 없는 자니까 지금. 그래서 채권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병은 을에게 등기해 주시 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해 주시 할 수 있거든. 따라서 병은 법정 지상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어. 그래서 3번 법정 지상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직접이라고 대위 행사한다. 소송 제기할 때는 이 병의 이름으로 소송 제기하면서 대위한다고 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병은 자, 갑에게 직접 지상권 등기해 주시 할 수는 없어. 그냥 을의 이름으로 설정 등기해 주시오. 그럼 을의 이름으로 토지에 대해서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면 이렇게 이전해 주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위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자, 지상권에서, 여러분 이쪽으로 오셔. 지상권에서는 계약으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계약으로 인한 경우 치료를 준다 안 준다 이런 말이 없으면 무상으로 쓰는 것이야. 무상지상권.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 시 치료를 준다 안 준다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유상이다고 무상이다고? 무상이야.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은 지료가 요소가 되어버려.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버린다고. 따라서 이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순간 땅의 사용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마찬가지로 을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이 된다고 안 된다고? 부당이득 성립이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점등 대부 있다 이렇게 배워본다. 다시 한번 점등 대부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이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외워 그냥 아유 씨 앞에서 앞대가리 따서 하니까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해. 근데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3년 할 사람들은 대 하다가 이제 또 에듀윌을 갔다가 또 와 이쪽으로. 여기보다 점등 대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만약에 병이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경매로 받았다고 봐. 경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우리는 187조에서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매수한 사람은 등기 해야 되므로 매수원가를 전제해야 된다고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 4번의 양가를 1번에 써놨어. 4번의 양가를 1번에 3번을 봐봐. 3번 경매 동그라미 쳐봐. 경매. 4번의 양가를 1번에 경매. 자 경매로 건물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받으므로 양수인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경매 동그라미 밑으로 내려와서 등기 없이도 이렇게 쏘면 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봤더니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 봐. 지상권 이전 등기야 설정 등기야? 그러니까 직접이요 대위요? 대 동그라미 쳐 대. 그냥 대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청구권만 대위하는 게 아니고 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도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다 지상권자는 이 사람을 대위할 수 있어. 등기 청구권만 대위한다. 지상권자의 모든 권리를 대위한다. 지상권자의 모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하고 한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버틸 권리가 있다는 거.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번 다만 대지의 점거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득 동그라미 쳐.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자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 요거 잘 나온다고 시험에. 이 사람 지위를 물어보니까 주의하시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과정을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자 관법지가 안 되는 경우 요거 봐요. 다시 환지 환매, 지분 처분, 나대지 함께 이런 표현이 나오면 관법지 없다. 그 다음에 관법지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외워봐요. 점등 대부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이것이 시험이야 이게.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몇 가지. 자 292페이지로 간다. 이제 특수한 지상권인데 자 지상권이 성립에는 법정지상권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약정지상권. 그냥 법정이라고 하는 비교 개념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던 다 같이 약정지상권. 근데 우리는 권리는 대부분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으로 취득하니까 약정지상권은 그냥 약정을 빼버리고 다 같이 지상권.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거기다가 법정이라고 붙인다고 이렇게. 법정이라고 붙여.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을 뭐라고 해서 그냥 지상권. 여기에 지상권이 있어. 계약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이 있고 여기에 그냥 안 써도 돼.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구분지상권. 자, 한번 읽어보죠. 292페이지에. 292페이지에 특수한 지상권이라고 해서 구분지상권 보이나? 한번 읽어본다. 지하 또는 시작. 지하 동그라미 쳐.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 손들어. 그럼 나는 구분지상권이거나. 지하 또는 지상 동그라미.
여러분들 그 세종시 가보면 막 그 땅 위에다가 철로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작물을 설치했지? 그런 것들이 다 위에다가 철로를 설치했잖아. 이런 것들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거지. 밑에 지하에다가 가스관 설치하거나 또는 수도관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아시면 돼. 한번 읽어본다. 지하 또는 시작.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을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만 알면 되냐면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만 알면 되는데, 자, 먼저 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밑줄 그셔. 293페이지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면 안 돼. 이런 거 어디다가 밑줄 긋냐면 293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지금부터 밑줄. 구분지상권에서는, 자,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눈이 왔나? 29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봤냐고. 그쪽으로 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또한 나오지? 거기서 지금부터 밑줄. 구분지상권에서는 밑줄 그셔.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다가 저 위에다가 나무 심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 자, 구분지상. 그럼 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될 수 있어 없어요? 관법지는 돼 안 돼? 관법지는 위아래가 건물만 인정돼. 건물. 관법지는 뭐만 인정돼? 건물.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안 되는 거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은 요거 보지 마시고 이것도 머리 아프니까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성립과 관련하여 지상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지상권은 등기해야 되고 구분지상권도 등기해야 되고 관법지도 돼 안 돼? 안 되고 여러분 분묘기지권 아시지? 산에 가보면 모자 쓰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물론 분묘기지권도 계약으로 생길 수도 있어. 계약으로.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거지. 갑이 똑같아. 갑이 임야도 갑의 소유이고 여기도 분묘도 갑의 여기다 아버지를 모셔두었어. 아버지를. 그러면 임야도 갑의 소유고 분묘도 갑의 소유거든. 그런데 임야만 팔았다고. 그러면 임야만 팔 때에 분묘를 철거한다는 말이 없었지? 그러면 임야 소유자에게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분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런 걸 따라서 다 관습법상 분묘 기지권 이런 게 있어. 그럼 분묘 기지권은 등기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만 하시면 지료. 자, 지료.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료가 요소요, 요소가 아니야? 요소가 아니야, 이게.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관법지에서는 지료가 요소요. 분묘기지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고 지료를 줄 필요가 없어. 이 차이만 주의하시면 돼. 자, 분묘기지권은 자, 이렇게 써놓고 한 장 넘겨. 여기서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장 넘겨보셔. 거기에 293페이지 봤더니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그럼 분묘를 남의 이게 묘지가 시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분묘라고 불러. 시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분묘를 세웠겠지. 이거 분묘라고 그래. 그리고 옆에 이렇게 석상도 있고 사성단지도 있지. 이런 거 분묘기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분묘기지권. 그러면 자, 이 분묘기지권의 취득 원인은 몇 가지가 있냐면 다시 계약, 법률 규정 이렇게 있다고. 근데 계약으로 인한 경우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든 계약으로 인한 경우 지료를 줘야 된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없으면 지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장 넘겨. 294페이지에 위에서 동그라미 2번에 취득시효 이렇게 써놓으면 돼. 29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무슨 시효?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지. 20년간 분묘기지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분묘기지는 20년간 점유 등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3번 봐. 3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옮긴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에서 처분했으면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3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관법지 이렇게 써놓으면 돼. 3번 왼쪽에다가.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분묘기지권의 취득 원인도 다시 한번 계약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다시 관법지 취득시효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어느 경우든 분묘는 산에 가면 이렇게 분묘가 쭉 올라와 있으니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밑줄 그셔봐. 양가로 3번에 공시. 그래서 등기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존속기간 봐.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서 4번에 1번에 동그라미 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약정했으면 약정은 기간에 따르고. 우리는 약정한 경우를 물어보겠어? 약정이 없는 경우를 물어보겠어? 밑줄 그셔. 약정이 없는 경우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지? 그러면 분묘를 가서 벌초를 하잖아. 그러면 존속기간은 계속된다 알면 돼. 분묘를 수호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은 소멸에 계속이 돼. 계속이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지료. 끝에 봐.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밑줄.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분묘기지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이 정도 알면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력. 지금 이제 아버지 혼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먼저 가셔, 어머니가 먼저 가셔, 일반적으로. 그래, 항상 아버지가 먼저 가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 쓸쓸하니까 아버지가 같이 묻어달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같이 묻는 것을 합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합장할 권능은 없다. 밑줄 그셔. 거기다가 효력에 맨 밑에서 두 번째로 합장을 위하여 합장 하나 파놓고 한 군데다 묻어놓고 분묘를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묻어놓고 분묘 하나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합장 동그라미 쳐. 쌍분 형태의 합장이든 분묘를 2개, 봉우리를 2개 만드는 걸 쌍붕이라고 그래. 그런 형태의 합장이든 봉우리 1개 만들어 놓은 단분 형태의 합장이든 합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음 없음? 이렇게 하시면 돼. 분묘기지권. 마지막으로 맨 밑에 6번에다가 해놓고 7번 분묘기지권 포기. 이제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고 그래. 분묘기지권 포기. 그럼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가, 아니면 봉분을 파가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효력은 포기만으로 점유의 포기까지. 나 분묘기지권 포기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그걸 봉분을 다 흩어져서 파가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포기의 효력은 포기만으로 점유의 포기까지. 포기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점유의 포기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포기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이 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에서는 한 장 넘겨서 정리해보자. 지상권의 취득에는 계약으로 인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2가지가 있는데,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지료를 준다 만다 그런 말이 없으면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치료가 요소다. 줘야 돼.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치료를 줄 필요가 없다. 됐음? 그러면 이제 약정에서 치료를 주기로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자 290페이지에 3번에 치료지급 의무 나오나? 거기다 별표 해놓으시고 치료지급 의무 3번. 치료지급 의무 3번에다가 이렇게 치료지급 의무에서 이렇게 써봐. 약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렇게. 자, 법정지상권에서는 치료는 요소요, 요소 아니야? 계약의 지상권의 내용이라는 거 요소. 약정지상권에서는 요소가 아니다 이런 것이야. 그럼 이제 주기로 했을 때는 치료를 주기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책에 291페이지에 치료를 주기로 했으면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 연체 동그라미 쳐. 연체 동그라미 쳐놓고 치료 연체가 있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차임 연체나 치료 연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또 집합건물법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무슨 뭐 관리비 연체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연체만 나오면 일단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연체료는 승계되면 안 됨? 승계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 다음에 따로 2년이어야 되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따로 2년이어야 된다. 따로 2년이어야 함. 지금 갑이 지상권 설정자이고 을이 지상권자라고 보자. 이 땅을 사용하는. 그러면 지상권자가 2년 연체하면 몇 년 연체하면? 2년 연체하면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지상권자가 1년 연체하고는 지상권을 팔아먹었어. 병에게 이렇게. 그럼 지상권자가 연체하면서 팔아먹었을 때 설정자는 원래의 지상권자 1년 그 다음에 지상권 양수인 1년 합쳐서 2년일 때 설정자는 지상권 끝났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인에게도 2년이야 돼. 합해서 2년이요. 양수인에게도 2년. 따로 2년, 합해서 2년. 여기서는 합해서 2년이야 돼. 여기서는 합해서. 미안. 따로 2년이야 돼. 따로 이렇게. 양수인에게도 2년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이번에는 자 을이 연체했는데 을이 1년 연체했는데 여기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연체기간 합해서 2년이어야 된다고. 따로 2년이어야 된다고. 그 얘기야. 이게 다시 따로 2년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토지를 산 사람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2년이어야 되고 지상권 양수인에게도 따로 2년이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연체하고 나서 지상권을 양도해서 이런 걸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양수인에게도 몇 년이어야 돼?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지상권자가 1년 연체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설정자가 되지. 그러면 설정자는 자기에게만 2년이어야 돼? 합해서 2년이어야 돼? 따로 2년 연체해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돼요. 자 291페이지에 판례를 한번 보셔.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지상권 양도요, 토지 소유권 양도요. 거기 책에 토지 소유권 양도라고 그랬지? 자,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밑줄 그으셔요.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2페이지에 가서
292페이지 가서 6번의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거기다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편면적 강행 규정이 뭐냐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경제적 강자에게는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오른쪽에 편면적 강행 규정에다가 이게 메모. 지상권 편은 대부분 강행 규정에 이렇게 써버려. 지상권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 대부분 강행 규정. 따라서 강행 규정이므로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 돼. 안 지켰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돼.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엇이 되냐면 무효. 만약에 우리 법에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를 쓰다고 그래서 2년 연체하면. 근데 계약으로 1년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면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약정이다고 불리한 약정이다고.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돼버려. 그럼 만약에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우리 법에 있단 말이야. 그럼 계약서에다가 4년 연체 시에 소멸 청구하다 단서 달았어. 그러면 그 약정은 유효.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무효, 유리하면 유효.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상권에서는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자 그러면 강행 규정인데 임의 규정 몇 개만 외우면 돼. 임의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권 편에서 상린권 항상 임의 규정이요. 상린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도 임의 규정이요. 그리고 비용만 나오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비용은 어디서든 임의, 세계 어디서든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상린권, 물권적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강행 규정이라고. 그런데 강행 규정 중에서 꼭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 290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따라서 끝에 봐.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메모에 밑줄 그으셔봐.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그다음 밑줄 그으셨나?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을 때 그 약정은 유효 무효. 그러니까 약정했어도 등기했어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지상물 양도와 지상권의 이전 나오지? 거기다 메모시 양가로 2번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지상권만 분리처분 가능해. 그래서 분리처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놔두고 지상물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물은 놔두고 지상권만 따로따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 지상권자는 따로따로 팔 수 있다. 그게 분리처분이다 그런 뜻이야. 지상권자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그런 나오면 그냥 오 하면 돼. 지상권자는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어. 지상물을 가만히 놔두고 지상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채 위에 있는 지상물만 팔아먹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지상권자는 분리처분 가능하다. 그렇게 해놓으면 된다고.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관습법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 경우 외워버려야 다. 환지, 환매, 지분처분, 나대지, 함께 이런 표현 나오면 관법지 없다. 그 다음에 관법지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 다시 한번 관법지로부터 건물을 산 자는 점등대부 있다. 쉬는 시간에 그것만 외우시면 돼. 오늘 그렇게 해놓고 조금씩 정복이 되는 거니까 쉬었다가 지역권 갑니다.